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인근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돼지열병이 어떻게 국내에 유입됐는지 또 이미 발병한 농가의 연관성은 없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납부하는 폐광기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정 방식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한창 해운이 속초항을 모항으로 러시아와 일본 노선을 운항하겠다고 밝히면서 5년 만에 북방 항로 운항이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DMZ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인근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연천에서 철원까지는 채 20km도 되지 않아 강원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열병이 어떻게 국내에 유입됐는지 또 이미 발병한 농가의 연관성은 없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축사한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의 한 농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틀 만에 33km 정도 떨어진 농가에서 발생한 겁니다. 도내 최대 양돈 사육 지역인 철원과의 거리는 채 20km도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파주와 연천, 포천 등 경기도 5개 지역과 철원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 밖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점 관리 지역 내 양돈 농가는 앞으로 3주 동안 돼지 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과 출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축사에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이상 출입이 제한됩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중점 관리 지역으로 포함된 철원 지역 돼지 사육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든 일선에서 딱 막아야 될 사안이라 100%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 예찰이나 이런 게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주의 확진 농가를 방문했던 차량과 작업자가 철원을 비롯한 도내 축산 관련 시설을 거쳐간 사실도 방역당국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철원 지역 18개 농가와 양구 1개, 홍천 5개, 화천 3개 농가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된 경로와 추가 발병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멧돼지로부터 옮는 경로라든지 남은 찌꺼기 음식물로부터 옮는 경로,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경로 등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군과 경찰,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직접 옮겼을 가능성은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18일 멧돼지로 인한 유입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동물에 의한 감염보다는 사람에 의한 감염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했던 농장, 파주 농장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굉장히 잘하는 농장이에요. 잘하는 농장이고 해외여행도 안 가셨고 잔반 절대 안 하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농장이 그렇게 감염이 될 거면 무언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묻혀서 들어간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감염되면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게 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구제역과는 달리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특성상 접촉만으로만 전염돼 차단 방역과 엄격한 통제가 관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농장에서 발생하고 다음 날 발생했다고 해서 얘한테 옮겨간 거는 아니라고 봐요. 무언가 다른 원인은 있을 거고 불행히도 그 어떤 매개체가 이 농장도 같고 저 농장도 같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접촉을 한다 해도 돼지 이외에 다른 가축과 사람에게는 전혀 감염되지 않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외부와의 차단이 전부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의 최대 고비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방역당국은 19일까지 돼지는 물론 관련 시설 출입 차량과 축산 종사자들의 이동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 발전을 위해 매년 수익의 일부를 강원도에 내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폐광기금인데요. 그런데 이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놓고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계산이 잘못됐다며 5년치 미납액 2천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강원랜드는 수긍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징수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관광진흥과 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폐광기금으로 쓸 이익금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기 순이익 산정 방식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강원랜드는 당기 순이익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기 때문에 당에 지출해야 할 폐광기금도 당기 순이익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관련법에서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이라고 규정된 만큼 폐광기금을 미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강원랜드의 방식대로 폐광기금이 지급되면 5%포인트 정도 줄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폐광기금의 추가 징수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채권과 채무,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납된 폐광기금 약 2,170억 원을 부과한다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실무 협상을 갖고 폐광기금 미납분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내부에 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세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부과 방식을 가지고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5년 동안 내지 않은 폐광기금 미납금 부과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당기순이익에 폐광기금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폐광기금은 수백억 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전이 추진 중인 고압 송전선로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홍천과 영월, 정선과 평창, 횡성 등 도내 5개 지역 대책위가 모인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강원도를 관통하는 고압 송전탑 440여 기를 설치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국토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한전 측이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주장은 하지만 강릉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는 독자 송전계통을 사용할 예정이고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했다며 송전할 전기가 없는 송전탑을 왜 건설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도를 비롯한 관련 지역과 공조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 통장을 개설해준 은행원이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수사대는 18일 은행원인 47살 여성 A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 B씨에게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의 여권 사진 파일만으로 대포 통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외국인의 명의의 대포 통장 13개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신규 계좌 개설 등으로 실적을 올리면 인사 고과와 성과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해 통장을 개설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대포 통장을 개설해준 은행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최근 아침 저녁과 낮 기온의 차이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주 중 춘천과 원주 등 영서 지역 낮 최고 기온이 25도, 강릉과 속초 등 영동 지역은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아침 최저 기온은 영서가 13도, 영동이 16도 정도를 보이며 일교차가 8도에서 최고 12도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더 떨어지며 쌀쌀한 만큼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창해운이 속초항을 모항으로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하겠다고 밝히면서 운항이 끊겨졌던 북방항로가 5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초항에 커다란 선박이 정박돼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게 될 한창 강원호입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선박은 17,000톤급 규모로 여객은 600명까지, 승용차는 80대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또 화물도 운송할 수 있어 최대 4,900톤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한창 강원호는 지난 1996년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최근 5년간 사용되지 않은 선박입니다. 이에 한창해운은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11월부터 도색과 내부 리모델링에 나설 계획입니다. 선박 재정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질적인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초시는 그동안 수차례 운항과 중단을 반복한 북방항로 노선이 이번에는 제대로 연착륙해 속초에 안정된 먹을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북방항로가 이제 수리를 마치고 내년 봄부터는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해운 페리가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나 속초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또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한창해운은 내년부터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주 3회 정기 노선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속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항인 속초항에 연 170회 정도 귀향할 계획입니다. 현재 러시아 주 2회, 일본 주 1회 항차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속초의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여객 수요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화물 수요도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간 내에 1년 이내에 손익 분기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테고요. 그동안 중단됐던 북방항로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동해안 물류 중심지를 꿈꾸고 있는 속초시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 여전히 전쟁의 아픔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문화예술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평화와 생명의 중요성을 알리는 축제가 DMZ 일원에서 연이어 펼쳐집니다. 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까만 밤하늘에 떠오른 커다란 달, 화려한 영상과 조명, 음악이 더해지면서 DMZ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흔을 따뜻하게 보듬습니다. 화천에서 9월 한 달 동안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쇼 낭천수월을 시작으로 DMZ 아트 페스타가 시작됐습니다. 평화지역의 도약을 꿈꾸는 페스타는 21일과 28일에 양구 한반도 섬과 고성에서 DMZ 에코스테이지의 별빛 야행과 파이어 아트 퍼포먼스도 진행합니다. 강원도에서 DMZ는 상당히 보물에 속합니다. DMZ를 좀 예술로 승화시켜서 DMZ 5개 지역을 좀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전에는 아픔이었는데 이젠 평화로 좀 전 세계에 평화를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양 악기 협주와 무용 퍼포먼스, 합창단 공연, 설치 미술 등이 어우러지는 축제는 예술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자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인제와 양구 등에서는 세계 유일의 DMZ를 강원도만의 문화 콘텐츠로 재조명하기 위한 PLG 페스티벌도 개최됩니다. 특히 20일부터 4일간 춘천에서 국제 포럼을 갖고 DMZ 생태 문명의 학문적 가치를 제고합니다. 또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인제와 양구에서 평화 연주회와 오케스트라 등 클래식 음악 축제를 열고 문화적 가치가 높아진 평화 지역이 평화와 생명의 상징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악을 통한 평화와 생명이 강조되는 그런 체험을 위한 페스티벌이에요. DMZ라는 예전에는 가지 못했던 그 주변 지역에 음악제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가서 음악회도 보고 그다음에 이 순례길 삼아서 평화의 길을 걸어보는 그런 계기가. 이 밖에도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자 DMZ에서 연이어 펼쳐지는 두 축제는 모두 무료로 진행돼 상처로 얼룩진 평화 지역을 어루만지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찾아가는 고교 입학 전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19일 춘천 교육문화관에서 시작으로 21일 강릉교육지원청, 28일 원주 버들중학교에서 각각 마련되고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변화하는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배정 방식 안내와 특성화고 직업교육, 취업 사례 등 진학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0학년도 고입 전형은 11월 28일 특성화고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12월 9일 후기 일반고 원서 접수, 2020년 1월 17일 평준화 학교 배정 등으로 진행됩니다. 춘천 남이섬과 자라섬, 강촌 일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관광특구 지정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 등과 함께 북한강 수계 관광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 후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묶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역관광특구가 지정되면 활성화 예산 지원과 차 없는 거리 조성, 5개 광고물 허가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대규모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25일 강릉 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 일대에서 강릉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강원지방벤처기업청 등 11개 취업 유관기관과 함께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역 내 15개 구인 채용정보 업체가 참여해 생산직과 사무직, 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할 구직자들을 현장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공직 설명회가 마련돼 해양경찰과 군무원, 소방 등 각 분야 공직자들의 특강도 열립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1살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크고 재질이 불량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가는 등 2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50여만 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양군의회가 18일 설악산 5세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해준 사업에 대해 이제 와서 정부가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자기 모순적 정책 결정이며 명백히 양양군민을 농락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양군의회는 5세 케이블카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